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글로벌 고강도 긴축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애플의 주가가 이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이 지수가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날의 애플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를 이유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애플을 비롯해 여타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제기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실업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연준은 지속적으로 고강도에 대한 긴축 발언을 지속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여전히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다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날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의 발언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크레딧 스위스는 세계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고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였으며 숫자로 보자면 올해 세계 성장률이 2.6% 수준에 그치고 내년은 1.6%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는 올해 성장률 제로 수준 그리고 내년에는 0.8%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다? 딱 한 가지. 물가를 잡기 위함이다. 심지어 고용까지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거나 이런 모습은 크게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우리는 CPI, PPI 요거 꼭 주목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실업보험의 청구 건수가 나쁘지 않은 수치가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탄탄한 경기가 버틴다라는 것도 의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뉴스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분기 GDP 확정치 마이너스 0.6, 다시 확정치 0.6% 하락하였다. 자, 두 분기 연속 역성장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올해 미국의 GDP는 묘 0%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계의 경기 아직은 최악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빠지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역시나 대출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부분 요게 되겠죠. 미국의 모기지 대출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역시 금리를 올리면은 한국의 주택 대출에 대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어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악을 향해서 이제 달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금리가 그렇게 미국 대비해가지고 막 높게 빠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간다라고만 하더라도 미국과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세 고수를 어떻게든 진행을 하겠다라는 총리의 이러한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가 계속 흔들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 하나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채권은 물론이거니와 외환 시장에도 꾸준한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 새로운 단계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며 마찬가지로 변동성 지속이 예상이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뉴스들 보면서 이제 한국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치포 동맹 본격 가동 얘기 나오면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약간 눈치 보기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점유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의존도도 높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간 외교가 절실해졌다. 현 정부가 정치 잘못하는 순간, 외교 잘못하는 순간 한국 이 지리적인 특성, 이 산업적인 특성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윤 정부의 움직임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기세가 비싼 시간대에 이 전기세를 늘려갖고 전기요금을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제조업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되는 게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제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맞춰 나가야지 원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원 달러 안정이 되게 된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뉴스가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움직임과 엮여 들어가게 된다면은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수소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소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소 이 보일러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수소 생산 부분에 있어서 뭐 유럽이나 미국과 아니면 이 중동과 비교를 했을 때 수소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같은 발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수소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일반 고객은 굳이 이러한 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지 단순하게 여기 보여지고 있는 영국만 하더라도 브렌트유를 뽑아서 팔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 정제 과정에서 수소 나오거든요. 그거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런 부분은 속도가 조금 지금 나는 게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기에 일단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SKT 이동사 최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KT나 LG 같은 경우에도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 대한 이 가능성, 시장은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거니까 마이데이터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회사채 안 팔리고 IPO 줄고 당연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 구하기 힘들고 정크본드 많이 생기고 부도율 높아지고 자, 이게 계속 엮여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버티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냥 아예 그냥 관련 기업들, 좀 힘든 기업들 안 보는 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가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환율 맞추면 안정 좀 될 겁니다. 다시 이거는 금리 좀 맞추면 안정 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금리 맞추는 걸 지금 한국에서 되게 겁내해가지고 과연 잘 맞출 수가 있을지.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증시 빠지다 보니까 반대매매 얘기 계속해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미수가 최고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터지고 반복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그 물량들이 다 털리고 나서는 비어있는 거잖아요. 매물 공백이. 자, 그렇다라는 건 거기 부근은 이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올라가가지고 반등해서 이제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씩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올려드렸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공부할 수 있는 것들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이게 버티나 싶으면은 못 버티고 못 버티나 싶으면은 버티고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머리가 되게 어지러운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오고 있는 뭐 뉴스나 이런 것만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뭐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뭐고 앞으로 기대해야 되는 부분은 또 뭐가 있는지 요것만 하나씩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나오는 사업들 하나씩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게 그 올해 6월 달에 나온 리포트거든요. 이걸 보면서 현재 상황이랑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같은 경우도 가스터빈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가스터빈이 지금 수주 잔고가 신사업 중에는 가장 높은 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가스터빈,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여기다가 이 수소를 섞는 하이브리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이제 시작은 되지만 그 의무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들 때문에 요건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발전소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들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로도 이 수소가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는 계속 커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 우상향하는 이 추세 생각하면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나 뭐 이런 가지 부분들 다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했을 때 이 부분도 성장을 하면 하지 뭐 감소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이 밀어주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뭐 원전 안 되더라도 소형 원전은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까지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재무제표적으로도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점점 찍혀나가기 시작을 할 텐데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실적은 되게 좋고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얘만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전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예, 환율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커요. 근데 사업적으로 좋으면 보통 버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역시나 이 두산이 블락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일부 던진 이유가 조금 더 사람들의 심리를 안 좋게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반등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환율의 안정이 필요하고, 일단 뭐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흐름 혹은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여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10월의 중순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다. 이때 이제 금리 미국 쪽 따라가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세는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안정세가 딱 보여줬을 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21선이든 61선이든 이제는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11선 먼저 돌파하고 위로 올라와 줘야지, 자리 잡게 해줘야지 그나마 좀 숨을 돌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항상 말씀드리는 이 21선과 61선을 다 같이 돌파를 해줘야지 481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지라인 다 이탈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왔네요. 14,000원. 그럼 여기마저 빠지면 이제 여긴데 12,000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탈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현재 저점 이탈하면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안 좋다. 여기서 어떻게든 지지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11선 돌파해야지 숨 좀 골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선 20과 60을 다 뚫어줘야지 481선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일단 11선 돌파하는 것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거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지 그나마 안심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마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참 마음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게 참 언제 돌아설지 아직까지는 막막한데, 그래도 결국에 주식이라는 게 이런 시장이 있으면 저런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 관찰 꾸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중에 다시 웃는 얼굴로 이 에너빌리티 차근차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